안녕하세요. 가토르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전날 있었던 미국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수가 막판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반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을 여전히 반복을 했지만 그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말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파월이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에 관해서 되게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센 발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갑자기 반응을 했죠. 다시 락다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뒀어요. 근데 사실 완벽하게 중국처럼 완전히 통제를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라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화이자가 백신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용화되고 출시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실업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로 실업당한 사람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원유 같은 경우는 락다운 공포 때문인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도 하락을 했고 원유 회사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지수입니다. 일단 미국 지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우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보다 317포인트 빠져서 마이너스 1.08%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이게 5일짜리 그래프고요. 이게 오늘치 그래프인데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파월이 발언을 하면서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판에는 28,90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100포인트가량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29,080포인트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S&P죠. S&P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우만큼 하락한 상태로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살짝 하락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요. 상승을 조금 했는다 싶었는데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S&P도 막판에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고요.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0.6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초반에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그러니까 살짝 하락은 하긴 했지만 전날보다는 상승을 한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게 11,847, 10시 40분 정도였고요. 그 다음으로 나스닥도 쭉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드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는 조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1870달러 하던 게 지금은 1879달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버 같은 경우는 조금 평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실버도 계속 24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일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2달러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그 후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40.46달러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4시간짜리 그래프를 보면 사실 11월 초만큼 34달러만큼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도 조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천연가스는
다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빅스 한번 볼게요. 이날 이 하락하는 그 발언 때문인지 빅스가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3달러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요. 27달러를 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25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자하고 폭스, NRGU를 보겠습니다. 파이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일단 한 달짜리 그래프를 보면 이날 41달러, 41.99달러까지 올랐던 게 이 화이자가 백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 발표 전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래프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지금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백신 효과 발표를 한 당일날 화이자 CEO가 주식을 62억 어치를 매도를 했어요. 물론 원래 팔려고 했었을 수도 있죠.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원래 팔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기에 되게 수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 두 번째로 폭스입니다. 폭스 뉴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채널은 안 보는데 폭스 뉴스랑 CNN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회사죠. 근데 오늘 6.2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보시면은 아마도 트럼프가 일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이 트럼프가 다른 데도 아닌 폭스가 가장 처음으로 자기가 질 거라고, 애리조나에서 자기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겨냥을 해서 폭스뉴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졌다고는 인정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사태의 책임을 폭스뉴스로 돌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폭스뉴스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자기가 미디어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지 폭스가 이날만 6.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보자면 이렇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하고 많이 그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그래서 폭스뉴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오일 가격 얘기하면서 오일 회사도 많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NRGU 이 주식은요. 회사가 아니고 ETF입니다. 오일 회사들을 모아둔 ETF인데요. 일단은 거의 상위 10개 기업을 이제 거의 10%씩 할당을 해서 이제 ETF를 구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10개 기업들을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때 엄청 하락했을 때 20.3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날 백신 발표가 나오고 나서 40%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때만 100%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열흘 사이에 100%가 상승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만 거의 지금 13% 하락을 하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3%가량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단 3배수는 위험하고 이 에너지 분야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요때 요거를 샀었는데요. 상승하나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저도 잽싸게 팔았죠. 더 오르긴 했었는데 어쨌든 10% 정도가량 플러스가 돼서 팔아서 저는 이제 후회는 안 하는데요. 계속 갖고 있었으면 오늘 또 역시나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ETF라서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일단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사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샤오펑과 리, 디즈니하고 르블론을 보겠습니다. 샤오펑이 이날만 33%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장중에는 거의 40%, 45%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요렇죠. 정반대로 갔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뒤로도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막판에 이 회사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72%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 회사고, 약간 테슬라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전기차는 테슬라를 타겟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샤오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렴한 가격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요 부분을 보면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1빌리언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맨 처음에 샤오펑을 언급했을 때가 20빌리언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8달러, 19달러 이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했고, 사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 회사도 27% 상승을 했는데, 이 회사는 애프터마켓에서 벌써 11%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26.87빌리언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발표 때문인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죠. 오늘 밤에 실적이 나오는 건데,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 보면 내부자 정보 같은 게 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다는 건 거의 확신을 한다는 소린데, 일단 주가는 이렇고요. 이 회사도 샤오펑과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11월 초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 뒤로는 살짝 조정이 오는가 싶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장중에서는 다른 이제 지수를 따라갔어요. 다른 뭐 S&P나 다우 지수처럼 디즈니도 같이 따라서 하락을 했죠. 왜냐면은 이 디즈니를 이제 크게 본다면 하나는 테마파크고 이제 하나는 디즈니 플러스죠.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서, 락다운이 되면 이제 또 사람들이 디즈니를 많이 보겠죠. 근데 또 락다운이 되면 사람들이 또 테마파크를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는 사실 이 테마파크의 비중이 더 커서 그런지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이 코로나 전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나 타는데 2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기다리는 거를 피한다고 돈을 더 주고서 더 비싼 패스를 사면은 이 기다리는 게 또 해결이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디즈니가 또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고요. 거의 코로나 전과 많이 회복을 했어요.
이 회사는 레블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장품 회사인데요. 오늘만 거의 11% 상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저께 더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니까 화장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립스틱은 안 바르고 화장도 이제 좀 더 옅게 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지 화장품 회사들 매출이 많이 안 좋아졌죠. 이 레블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는 뭐 $20 정도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른 이제 리테일 업종처럼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8와 $12 요 사이에 머물렀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이제 재정이나 이런 매출도 안 나오고 재정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회사가 거의 파산 상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3.96. 이게 바로 11월 달이에요. 그랬는데 이 회사의 이 주주들이 이제 다시 채권 같은 거를 구입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레블론에게 회생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고 지금 화이자 발표 났을 때 그 다음날 또 주가가 완전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리테일 업종들 중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파산 신청이나 이런 걸 하는 예가 많죠. 예를 바로 이제 뭐 헤르츠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꼭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